다가오는 7월 히어로 무비 팬들에게는 빅 이벤트가 2개 있습니다. 마블에는 드디어 판권을 다시 얻어내고 MCU에 합류하는 판타스틱4가, DC에는 제임스 건 감독의 체제하에 새롭게 시작하는 DC 세계관 대망의 첫 영화가 근본 중의 근본인 슈퍼맨으로 시작하기 때문이죠. 제임스 건은 마블에서 감독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준 후 DC로 넘어와 이 악동이라는 별명에 걸맞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제임스 건 감독이 이런 폼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건 제임스 건 본인이 상당한 덕력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코믹스를 상당히 많이 봐왔기에 그 캐릭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 남다른 이해도를 가진 감독이죠. 그런 그의 이해도가 원작의 사뭇 진지한 우주의 수호자들을 유쾌한 메이저 가족 히어로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로 만들었으며, 수수코에서 등장한 여러 마이너한 캐릭터들, 존재하는 줄도 까먹고 있던 캐릭터들을 활용하는데 도같은 그런 너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끔은 제임스 건의 이런 면이 과유불급처럼 작용할 때도 있지만, 미국 만화의 원작은 굉장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제임스 건은 그 방대한 역사 속에서 대부분 좋은 면만 가져오기 때문에 그의 히어로 무비들은 좋은 평가를 받곤 합니다. 그런 그가 이제 마블을 벗어나 DC를 이끌고 그의 세계관에서 가장 처음 선택한 영화는 바로 슈퍼맨입니다. 슈퍼맨은 DC의 지속된 부진과 워너브라더스의 여러 영화 흥행 참패 이후 개봉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시켜야 하는 영화임이 공공연한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건이 직접 메가폰을 잡아 2010년대의 슈퍼맨과는 달리 더욱 인간적인 슈퍼맨을 보여줄 거라 예상됩니다. 사실 이게 정상이고 그동안 비정상이었던 걸 수도 있죠. 이렇게 보니 먼 길을 돌아왔다고 느껴지는데요. 이 슈퍼맨의 인간성이라는 캐릭터성에 관해서는 할 말이 조금 있지만 잠시 미뤄두고 지금 당장 할 얘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과연 제임스 건은 7월에 개봉할 슈퍼맨을 통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을까요? 오늘은 그 비전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현지에선 이미 DC가 제임스 건이 영감을 받은 슈퍼맨 박스 세트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걸 통해 제임스 건이 어떤 작품을 베이스로 영화를 구축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더 배트맨 당시 나왔던 세트랑 비슷하죠. 이 세트는 총 4가지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킹덤 컴, 내일의 사나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슈퍼맨 4 올 시즌, 올스타 슈퍼맨으로 이루어져 있죠. 오늘은 이 4작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들은 이번에 한글 개정판이 펀딩을 통해 성공시 출간되는데요. 그동안 슈퍼맨에 대해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홍보보다는 작품에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킹덤 컴입니다. 1996년 마크 웨이드가 글을 쓰고 알렉스 로스가 그림을 그린 작품으로 DC의 메인 세계관이 아닌 슈퍼히어로들이 은퇴를 하고 난 후를 그린 엘세월드 작품인데요.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알렉스 로스가 그린 이 수려한 그림들이 정말 유명하죠. 이 작품이 나올 1990년대에는 미국 만화계에 있어 정말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을 판매량을 기록한 수익면에서는 황금기이자 여러 난잡한 스토리들이 대거 등장한 암흑기이기도 했죠. 이 90년대 여파로 마블은 파산까지도 했고 말이죠. 특히 이 당시엔 자극적인 스토리와 히어로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자기 희생을 당연시하던 이전의 가치들은 퇴색됐고 폭력적인 안티히어로들이 가득해졌죠. 그리고 이런 풍토를 정말 싫어하는 작가 마크 웨이드가 알렉스 로스의 그림을 빌려 탄생한 것이 킹덤 컴입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슈퍼맨을 비롯한 여러 영웅들은 이미 은퇴하였거나 그 명성을 잃은 지는 오래지만 여전히 활동을 하며, 원래 영웅들 이후에 새로 등장한 초인들은 점점 도덕성을 잃고 영웅이라고 불리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다다랐죠. 이 책임감 없는 초인들, 영웅과 악당의 구분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세상을 보고 세상에 희망을 다시 새기기 위해 은퇴했던 슈퍼맨이 돌아온다는 스토리가 킹덤컴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슈퍼맨이 돌아오면서 모든 세상이 종말 역시 다가온다는 점이 아이러니함을 시사하죠. 킹덤컴은 슈퍼맨이 없는 세상, 희망이 없고 성과하게 구분이 없는 세상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무엇보다 훌륭한 작화로 완성시킨 걸작입니다. 저는 처음 볼 때는 잘 느끼지는 못하였으나 2번째로 읽고 3번째로 읽고 이번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4번째로 읽은 책인데요. 이제서야 마크 웨이드가 말하고자 한 메시지를 이해하겠네요. 특히 슈퍼맨이 사라진 세상의 영웅들, 그 신시대 초인들의 무책임함 때문에 고통받는 시민들이 이 때문에 고통받는 걸 두고만 볼 수는 없어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슈퍼맨을 보자면 뭔가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과거엔 선함의 상징이었던 슈퍼맨이 언젠가부터 강함의 상징으로 변해있고, 그걸 오래된 세대나 새로운 세대나 당연시하는 사회 풍조가 된 지금, 제임스 건이 슈퍼맨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슈퍼맨이 다시 돌아가야 할 집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슈퍼맨이 돌아오면서 종말이 시작되고 이 종말을 막은 건, 그리고 막을 수 있는 건
슈퍼맨이 아닌 인간이란 아이러니가 그 이전부터 슈퍼맨이 추구해오던 가치이자 슈퍼맨이 언제나 선함을 추구하는 이유임을 잘 나타내주는 작품이죠. 이 작품의 화자 역시 인간이기도 하고요. 아마 킹덤컴에서 따갈 만한 건 초인들의 갈등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슈퍼맨 예고편 보니까 다른 히어로들도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선을 넘어버린 초인들이 나오고 그걸 슈퍼맨이 막는 내용이 등장한다면 킹덤컴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랑 비슷한 장면도 있는 것 같던데.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슈트가 아닐까 하네요. 두 번째 작품은 내일의 사나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입니다. 1938년 액션 코믹스 1화를 시작으로 다른 히어로 만화들이 몰락함에도 불구하고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으로 꿋꿋이 만화를 이어나가던 DC 코믹스는 1986년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설정들과 평행우주를 정리하는 이벤트인 크라이시스 온 인피니트 어스를 출간한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엔 이 이벤트로 세계관을 정리하니 그동안 이어졌던 연재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화를 낼 명분이 생기는데요. 슈퍼맨은 이 당시 슈퍼맨이라는 만화로도 연재되고 액션 코믹스라는 만화로도 연재됐기 때문에 슈퍼맨 423화, 액션 코믹스 583화 이 두 이슈에서 슈퍼맨 역사의 마지막을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내일의 사나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라는 제목을 달고 두 이슈에 걸쳐 슈퍼맨과 그 주변인들의 마지막 스토리가 쓰여졌죠. 물론 다음 달 맨 오브 스틸이라는 이름으로 리런치 될 것이지만 슈퍼맨의 마지막을 그리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던 건 분명했습니다. 이 작품의 작가는 왓치맨으로 유명한 앨런 무어와 오랜 기간 슈퍼맨을 그린 커트 스와농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앨런 무어가 이 슈퍼맨 스토리를 자기가 쓰고 싶다고 강렬하게 주장했다고 하죠. 오늘 소개할 책 중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고 슈퍼맨의 마지막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슈퍼맨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이들이 나오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후 역시 나오죠. 슈퍼맨의 아치 에너미라 할 수 있는 둘인 브레이니악과 렉스 루터가 크립토나이트맨과 함께 동시에 슈퍼맨을 공격하고 슈퍼맨의 정체가 탄로나 그 주변인들이 위험에 빠지고 메탈로나 미시즈 피틀릭, 비자로 등 여러 빌런들이 슈퍼맨을 공격하는데 그걸 또 슈퍼맨이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2025년인 현대에 와서 보면 슈퍼맨의 여러 마지막을 그린 작품 중 그저 그런 하나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작품에서 슈퍼맨 영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건 데일리 플래닛 친구들을 고독의 요새로 데려온다던가 오늘 소개할 책 중 거의 유일하게 크립토가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이겠네요. 슈퍼맨 예고편을 보아하니 고독의 요새도 비중있게 다뤄지고 크립토도 조금 나오는 것 같던데 여러 빌런들이 등장하는 것 외에는 이 책이 어떻게 슈퍼맨에 영향을 줬다는 거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크립토가 크립토나이트맨을 막으려다 희생해서 동기어진하긴 하는데 설마 영화에서 죽을라나요? 그리고 또 렉스 루터와 브레이니악의 협공으로 슈퍼맨이 고독의 요새에서 공성전을 벌이긴 하는데요. 이런 게 영화에 실현될까요? 어쩌면 DC가 이 책 팔려고 영감 받았다고 거짓말 아니라면 이 책의 결말인 슈퍼맨은 사라지고 클라크는 비밀 신분으로 살게 되었다가 영화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DC가 직접 밝혔으니 뭔가 레퍼런스는 있겠죠. 세 번째 작품은 제가 정발된 슈퍼맨 작품들 중 가장 좋아하고 가장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바로 슈퍼맨4 올 시즌입니다. 제목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챕터가 나뉘어 있고 챕터마다 화자가 다르게 진행됩니다. 봄에는 슈퍼맨의 아버지, 여름엔 로이스 레인 이런 식으로 말이죠. 책의 내용은 스몰빌에서의 소년 클라크가 그려진 봄 챕터부터 시작해 메트로폴리스로 올라와 신입 기자이자 슈퍼맨으로 활동한 초창기인 여름, 슈퍼맨의 추락을 그린 가을, 그리고 다시 날아오르는 겨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앞서 말했듯이 제가 정말 좋아하고 가장 추천하는 작품인데요. 단점이 없다시피 하는데 하나 꼽자면 이 표지입니다. 표지만 보고 구매 욕구가 떨어져서 안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도 개정판은 표지 바뀌었으니까요. 어쨌든 이 작품은 코믹스 업계에 큰 족적을 남긴 제프 로브와 팀 셀 듀오가 만든 작품으로 앞서 언급했었던 더 배트맨에 영향을 준 작품들에도 이 듀오가 쓴 작품이 있고요. 슈퍼맨4 올 시즌은 이 듀오가 가장 잘하는 것을 여과없이 드러낸 명작입니다. 동화 같은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이야기가 정겨운 작화로 독자를 감동시키죠. 무엇보다 제가 이 책을 슈퍼맨 이야기 중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슈퍼맨의 인간적인 면모를 정발작 중에서 가장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릴 적 생각해오던, 어릴 적 봐오던 슈퍼맨의 이미지와 가장 가까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스몰빌에서 자란 마음씨 따뜻한 청년 클라크 켄트가 첫사랑에 빠지고 그가 자신의 능력과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때
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집이 되어준 지구인 어머니 아버지. 그럴 책임이 없음에도 그저 자신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동에 나서는 슈퍼맨. 시골쥐 쑥맥 클라크가 메트로폴리스로 상경해서 겪는 여러 일들. 당당한 기자 로이스와 열등감 가득한 렉스. 그리고 아무리 슈퍼맨이라도 겪을 수밖에 없는 한계. 그럼에도 패배를 딛고 일어나 다시 날아오르는 내일의 사나이. 이 모든 걸 한 권에 압축시켜 놓은 보는 내내 어딘가 위로받는 듯한 느낌이 든 만화입니다. 이 수채화라고 해야 하나요? 손수 한 땀 한 땀 빚은 이 그림들이 여러 사회 문제들에 지친 저에게 혹은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하지만 마음 한켠 한켠에 빈틈없이 스며드는 그런 명작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봐왔던 슈퍼맨은 완벽해 보이지만 결점이 있는 히어로였습니다.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강철처럼 보였지만 항상 언제나 그걸 뚫어버리는 난관에 봉착하고 마는 인간이었죠. 하지만 슈퍼맨은 모두가 포기하더라도 어디선가 한 줄기 희망이 보이기라도 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진정 초인이라고 부를 만한 인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 기억 속의 슈퍼맨은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분들에겐 이 책은 수많은 계절이 지나 다시 찾은 따스함을 느끼게 해줄 겁니다. 영화에서 스토리를 뭘 굳이 따간다면 렉스가 자신과 슈퍼맨을 제외한 시민들을 생물학 무기로 감염시켜서 슈퍼맨에게 패배를 맛보게 한다던가, 패배 이후 스몰빌로 돌아가 부모님에게서 희망이란 어떤 것인지 깨달음을 얻고 다시 날아오른다는 스토리 등이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곧 개봉할 영화에서 스몰빌과 아버지 역시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소개할 작품들 중 가장 인간적인 면모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드러낸 명작입니다. 표지 때문에 거부감 들어 하시지 마시고 만약 슈퍼맨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슈퍼맨 87년 역사 중 가장 위대한 명작이라고 평가되는 작품입니다. 바로 그랜트 모리슨이 글을 쓰고 프랭크 콰이틀리가 그림을 그린 올스타 슈퍼맨입니다. 제임스 건이 올스타 슈퍼맨을 읽는 사진을 업로드하기도 했고 올스타 슈퍼맨에서 따온 듯한 그림이 많이 존재하는 만큼 지금까지 나온 작품들 중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보이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의 슈퍼맨은 렉스 루터의 계략 때문에 태양과 너무 가까이 날아 태양 방사성 과포화로 더 큰 힘과 새로운 능력을 얻었지만 이제 죽어가는 몸이 되고 말죠. 이후 죽어가는 슈퍼맨은 매 챕터마다 죽기 전 마지막 과업을 이룩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슈퍼맨의 마지막 버킷리스트 같은 내용이죠. 내용이 상당히 어렵기에 그리고 DC의 여러 배경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도 처음 볼 때는 이게 왜 명작이라는 거지 했는데요. 그 뒤에 한 번 더 읽었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등장인물들을 알게 되면서 서서히 그 진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읽은 게 제가 기억하는 것이 맞다면 5번째 읽는 것인데요. 100% 다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서야 이 작품이 시사하는 바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몇몇 친구들은 아직도 모르긴 하지만요. 이 작품을 다시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슈퍼맨이 죽어가며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들을 묵묵히 해내가는, 그러면서도 보여주는 선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무엇보다 외계에서 온 외계인임에도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슈퍼맨을 정의하는 것임을 다시 일깨워준 명작이란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와중에도 죽어가는 자신이 아닌 자신이 없어진 뒤 후에 남을 영웅들, 그리고 자신이 사라진 세계를 걱정합니다. 작중 슈퍼맨의 이런 고민을 덜어줄 방법은 딱 하나, 슈퍼맨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보면 될 일이었죠. 그 세상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슈퍼맨이 없음에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내일을 꿈꾸며 잠에 들죠. 이 작품은 이런 슈퍼맨의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금세기 최고의 헤드라인을 자신의 죽음으로 장식한 클라크 켄트까지로 이어지는 장대한 서사시입니다. 영화 속 빌런으로 보이는 이 인공태양 솔라리스가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코믹스이기도 하며 폭군 태양을 제압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제외하며 숭고한 희생으로 후대를 도모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특히 열등감에서 비롯된 렉스의 최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고도기 요새와 슈퍼맨 로봇들, 데일리 플래닛 식구들, 로이스 레인과의 마지막, 슈퍼맨이 크립톤 최후의 생존자인가에 대한 물음, 그 큰 힘을 가졌음에도 힘이 아닌 방식으로 과업을 해결해 나가는 슈퍼맨, 이 모든 걸 한 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것은 행운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저 별거 없네 생각하며 휙휙 지나친 만화에 불과했던 작품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특히 올스타 슈퍼맨은 본인이 DC를 정말 사랑한다거나 배경 지식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 깊이와 애정도가 넓고 깊고 많을수록 더 와닿는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4작품들이 제임스 건의 슈퍼맨에 영향을 끼쳤다는 만화들입니다. 이거는 사족인데요. 제가 슈퍼맨 티저를 보고 생각난 건 딱 이 장면을 보고 슈퍼맨 버스라이트가 생각났습니다. 슈퍼맨 버스라이트는 킹덤컴의 마크 웨이드가 썼는데요. 슈퍼맨의 기원부터 분쟁 지역에서 활약하는 슈퍼맨을 그리고 있죠. 이것도 표지가 굉장히 큰 진입 장벽이기도 하고요. 이 작품도 추천드리긴 하는데요. 사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입니다. 앞서 말했듯 제 어릴 적 슈퍼맨은 오히려 유치하다고 놀림 받았으면 받았지 강하다고 약점이 없어서 진부하다고 욕먹던 캐릭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인터넷에서 여러 영상 매체들에서 그의 강함만이 부각되고 캐릭터의 본질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슈퍼맨이 상징하는 건 압도적 강함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저는 변화를 나쁘게 보는 사람은 아니기에 이 슈퍼맨이라는 캐릭터가 변해가는 과정을 지금까지 나쁘게 바라보지는 않았지만 최근 들어 21세기 들어 87년간 존재해왔던 캐릭터의 역사를 부정하는 듯한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 새로운 독자들이 슈퍼맨이라는 캐릭터를 강함이라고 해석하는 걸 억지로 희망이라고 바로잡거나 규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진실과 정의, 자유를 주고자 하는 슈퍼맨의 방식이 아니니까요. 슈퍼맨을 어떻게 보든 슈퍼맨을 아무리 증오한다고 한들 클라크 켄트라면 슈퍼맨이라면 그 어떤 때라도 먼저 손을 내밀 겁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다고 한들 모두가 틀렸다고 할 때에도 그는 희망만 있다면 언제나 우리를 위해 싸우고 지키고 이겨낼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임스 건이 이번 슈퍼맨 영화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감받은 작품들이 죄다 은퇴해 죽는 게 말이 되냐, 거나? 이건 뭐 처음 시작하는 영화인데 슈퍼맨 없이 시작하겠다면 뭐 죽이겠다는 거야, 뭐야? 아무튼 본인이 DC 찐팬이라면 펀딩하는 것도 좋겠고요. 보통 제 채널 댓글에 찐팬이라고 하시는 분들 거의 다 00년대 이후 영화들만 보고 찐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트랜스포머 찐팬이라고 하는